때문에 망가진 집구석들 참 많더라고요. 저희 집 역시 그랬습니다. 제 나이 67, 일생 낙이란 없이 산 저는 그래도 30대에는 아들 둘에 딸 하나, 친구 같은 아내와 평범하게 웃으며 살았습니다. 꿈만 같네요. 어쩌면 제 인생의 호시절이 그때가 아닐까 싶은데 어느 날 우리 막내 아들 유치원 하굣길에 아내와 같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한동안 아팠습니다. 그러다 남은 아이들 때문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우리 세 식구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살았지요. 행복에 대한 기대 없이 말이죠.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참 우스운 게 나만은 행복한 줄 알고 삽니다.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며 나는 안 그럴 거라 코웃음 치고 교통사고로 사람들 숱하게 죽어나가도 나만은 안전할 거라 생각하죠.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진 저도 그랬는데 한번 당하고 나니 아무도 안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말이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저는 늘 대문 밖을 나서는 모든 날 다시 아이들을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죠. 그래도 이런 주제에 저는 인복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비록 딸이 죽고 없어도 장인 장모가 오며 가며 저와 아이들을 챙겼고 제 시집간 여동생도 들락달락 36에 홀로 된 오빠를 챙겨주었죠. 매제가 워낙 호인이어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여동생이 가진 것 없는 매제에게 시집간다고 할 적에 아버지가 밖에서 문 잠그고 못 쳐놓은 거 제가 문 열어서 도망 내보내서 동네방네 소문나는 바람에 결혼한 거거든요. 그 때문인지 저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줍니다. 다행히 매제는 여동생 만나 한 살림 크게 일구고 잘 살아서 받는 마음에 부담이 덜했지요. 여름방학이면 그 집 애들과 함께 우리 애들 데리고 산으로 들러 데리고 다닐 동안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먼저 간 집사람과 막내는 아직도 젊고 어리지만 저와 우리 두 아이는 나이를 먹어가며 제법 평범하게 살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유산도 여동생이 저에게 거의 양보하다시피 하여 거진 다 받고 늘 형님 아니었으면 이런 행복이 없다 말하는 매제가 또 얼마를 투자하여 IMF에 잘려서 빌빌거리는 저를 구제해 주었죠. 동네에 제법 큰 공판장을 차린 것인데 당시 애들 머리 다 굵어져서 돈 들어갈 구석은 없어도 시집 장가 보내야 하는 때라 헐아버지로 직업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덕분에 딸은 기죽지 않고 시집을 가서 잘 사는데 동생인 아들놈은 여자에게 말도 잘 못 붙이고 빌빌대며 또 총각 신세를 못 면하다 간신히 마흔 되기 전에 중신으로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참 그랬습니다. 건너 아는 사람 진려인데 제가 여자 외모 탓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생긴 대로 논다고 참 정이 안 갔습니다. 당시에 노총각 조카 장가 간다고 제 여동생이 집사람 대신에 발품 팔아가며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런가 바락바락 기어오르면서 싫고 좋은 티를 다 냈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여동생의 개서가 아니라 아들 통해 들은 이야기니 여간한 애가 아니었죠. 우리 애들에게 제 동생은 그냥 고모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딸은 죽어서라도 은혜 갚을 사람으로 꼽는 인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준 은인으로 아내 보내고 막막한 마당에 우리 동생 덕에 애들 둘 건사하며 정신 차리고 아직까지 먹고 사는 거였죠. 게다가 없는 집이라고 갖은 업신 받던 사돈 어른들은 서러움 속에서도 제가 동생 빼돌려 준 덕에 자기 아들도 잘 되고 당신들도 좋은 며느리 얻었다며 물심양면으로 우리들을 챙겨서 사돈이 아니라 친척처럼 지냈거든요. 아들에게 이야기 듣고 감히 지가 뭔데 시고모에게 트집을 잡나 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 결혼 굳이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스럽네요. 안 그래도 고모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서영이요. 아시는 분 질려라고 했죠. 그분은 어때요? 아버지하고 친해요? 나 결혼 전부터 이렇게 박박 닦아지면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무슨 여자가 사람 어려운 줄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지 좋은 마음으로 나섰다가 고모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안목도 없고 네 누나 따라 보내려다가 불편할까 싶어서 네 고모가 봐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 한 건데 취향이 영 안 맞아? 취향 따지기도 전에
고모가 사촌 애들 혼수한 곳이라고 데려가자마자 차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보석도 아니고 금 붙이는 종로 쪽이 실속 있고 유행하는 디자인이 있어서 그리로 가자 해서 간 건데 고모 민망하게 딱 싫다고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 굳히더라고요. 친시어머니였으면 설마 종로 데리고 오겠냐고 하는데 내가 울컥했어요. 아버지, 내가요, 이 나이 먹어서 장가 못 간 건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사람이 너무 애초에 아는 분 여식을 소개받아서는 안 됐어. 눈치 보여서 대놓고 싫다고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나 아까 그냥 다 때려치자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너 싫으면 그만이지. 억지로는 하지 마라. 막말로 건너 아는 사람 조카 딸이라 바로 연결된 사이도 아니고 서로 내 친한 친구 딸이라도 당장 안 맞으면 그만인 거야. 그래, 애는 뭐래? 예물 안 보고 온 거야? 고모가 미안하다고 달래서 봐둔 데 있냐 물어봐서 데리고 갔어요. 18K인데 비싸기만 하고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보석도 아니고 금은 99.999% 순금이 최고 아니에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친시어머니가 아니니 뭐니 해가며 사람 기분 나쁘게. 그거 결국 나 들으란 소리죠. 엄마도 없는 놈 돌려 말한 거. 에이, 설마 그런 뜻이었겠냐. 아니, 그 정도로 싫으면 진작 말하지 왜 결혼까지 하는 거야. 내내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맞춰주다 보니 저는 만나도 툴툴대기만 해서 차일 줄 알았거든요. 한 번도 고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아주 그냥 무슨 원수 만난 듯이 쨍해서 보나마나 저 여자 선에서 차이겠구나 그냥 입 다물었죠. 적어도 3번은 만나보죠 해서 그냥 맞춰줬어요. 아버지 장사하시는데 괜히 입 털면 좀 그렇잖아. 공판장 한다니까 막 비웃으면서 벌레 엄청 돌아다니겠네요 해서 내가 가끔 벌레도 들어온다 했죠. 밤에 불빛 보고 들어오니까. 그랬더니 무슨 고물상을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가게 보고 이렇게 컸냐고 놀라더니 그때부터 좀 순해졌거든요. 그래서 대충 주제 파악했나 보다 했는데 얘 딴 생각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따질 처지 아니지만 좀 그래요. 찜찜해. 그럼 진작 말하지. 여자 하라는 대로 찍소리가 없어서 네가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 딱히 싫은 건 아니에요. 본인 기분 내키면 또 잘하거든요. 애교도 떨고. 그런데 눈치 보여요. 매사에 너무 싫고 좋은 티를 대놓고 내니까 내 주제에 결혼해주겠다는 여자 어디서 만나냐 싶기도 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다 내가 못난 탓이죠 뭐. 내가 여자 많이 만나본 놈도 아니고 순한 애들만 봤잖아요. 우리 공판장에서 일하는 누나들이나 동생들도 얼마나 순하고 착해. 배려하고. 근데 이 사람은 좀 기죽어요. 싫다는 소리가 안 나와. 아무튼 고모 좀 잘 달래주세요.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아버지가 다시 한번요. 우리 공판장이 처음엔 별거 아니었는데 옆에 농사 지어 먹는 땅 놀리고 있길래 사들인 이유로 창고용으로 돌리면서 지저분은 하지만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크게 합니다. 근 300평 되거든요. 도로가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물건도 들이고 환기도 할 겸 한쪽 벽은 천막 쳐져 있고 볼품은 없어도 규모가 굉장히 큰데 며느리 되는 애가 처음에 우습게 봤다가 혹한 모양입니다. 당시 아들이 39세라 4살 차이 나는 며느리는 35세 알 거 다 아는 나이였으니 계산 속이라고 해도 흠이 될 것은 없어서 결혼 앞두고 욕심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실은 아들놈이 그렇게 똑부러지질 못합니다. 근 5년 전에 직원으로 24살인 베트남 여자애가 들어온 적 있는데 일도우로 가끔 오고 가는 우리 아들놈하고 제법 친해진 모양입니다. 제법 곱상하고 밝고 싹싹했는데 한국 질이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고 물어보고 도와주면서 저 모르게 따로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부쩍 밤늦게 들어와서 연애라도 하나 했다가 직원 아주머니들이 아들 잘 단돌이하라고 말해줘서 알았지요. 그래서 제가 펄펄 뛰면서 그 여자애 잘라버렸습니다. 왜냐면 그 애는 법적으로 유부녀였거든요. 아주머니들께 자세히 들으니 19에 50 먹은 한국 첫 남편하고 결혼해서 들어와서는 한국 국적 따자마자 애 주고 이혼해서는 베트남에서 자기 남자친구 데려와서 한국 여자로 베트남 남자하고 결혼해 사는 중이었답니다. 직원으로 부릴 적에 사생활에 제가 왈가불가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 대해 모른다며 아들한테 접근한 저희가 뻔해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시리 잘못 엮여 좋을 것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은 이야기를 다 듣고도 설마 하며 웃었습니다. 애초에 자기는 제 가게 직원으로 타국에 와서 잘 모르는 부분 가르쳐준 거라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이나 된 그 여자애는
아들보다도 더 능글능글하게 한국말을 잘하는 데다 불리하면 못 알아듣는 깜찍한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가진 유세를 다 부리던 며느리와 결혼한 아들은 집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살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차라리 잘된 일이다 하던 저는 너나 잘 살아라 하고 말았는데 언젠가 저에게 아들 보험 수익자 대놓고 바꿔달라고 하는 바람에 좀 다시 보았습니다. 저희 매장은 보험하시는 분들이 판촉용 상품 구매하느라고 자주 옵니다. 샘플 보고 저렴한 것은 수백 개에서 제법 고가의 물건도 수십 개 정도 한꺼번에 주문을 하는데 저도 이들을 마냥 손님으로 대할 수만은 없어서 몇몇 개 상해나 화재 보험을 들어드리기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들의 딸, 게다가 요즘은 손자 손녀 교육보험까지 들어두었는데 이제 결혼했으니 아들 상해며 화재보험 수익자를 보호자인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도 전에 그런 소리를 하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싸하긴 했습니다. 여자 복도 없지. 어째 인생 내내 꼬이는 여자가 2번 결혼한 베트남 여자 아니면 대놓고 수익자 바꿔달란 애인가. 아들놈이 불쌍하기까지 했지요. 그래도 티 안 내고 수익자를 며느리로 바꿔주었는데 이후로 아들놈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간간히 통화는 되는데 며느리가 아들 하는 PC방도 혼자 안 보낼 정도로 아들 옆에 딱 붙어서는 자유가 없답니다. 금술이 좋은가 보다 좋아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게 아들놈이 여자 직원에게 일 시키거나 뭘 묻는 것도 의심을 하고 여자 단골 손님을 특히 싫어한답니다. 아들 보러 온 것 아니냐고 말이죠. 심지어 옆에 다른 남자가 있어도 쇼하는 거라고 경계한다는데 그 우리 아들하고 중신한 인간한테 들으니 며느리가 학교 다닐 때 사귀던 남자한테 대차게 까인 적이 있다더만요. 그렇게 바람둥이라 며느리가 오총사라고 어울리는 친구 넷이 있었는데 며느리 포함 4여자애하고 다 연애를 했답니다. 여자애들도 끼리끼리인가 다 누구 남자친구인 줄 알면서 그 남자애하고 연애를 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난리가 났다는데 그래서 며느리는 여자도 남자도 안 믿는답니다. 참네. 소개를 해도 왜 그런 애를 소개했는가. 다 지난 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만도 아닌 게 며느리가 지 누나는 물론 저한테까지도 아들내미 안 보여주고 저만 보려고 합니다. 앵간히 좋아 죽겠나 보다 하고 말았지만 아비인 저는 씁쓸했고요. 한편으론 저번 보험 사건 때문에 정말로 아들을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들을 통제하려고 그런 건지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살던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챙길 적엔 좀 어안이 벙벙했거든요. 정말로 갑자기였습니다. 당시 제가 문 닫고 퇴근해서 혼자 컵라면이나 먹어야겠다 하고 물 끓이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냉큼 집에 들였죠. 아내 기일도 제 생일도 아들 생일도 아닌 아무 날도 아닌 날 이 밤중에 전화도 없이 들이닥치다니 저는 애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했지요. 그런데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낮에 마트에 들렀는데 앞에서 장 보던 아줌마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연길 아저씨 어쩌냐, 돈 많아봤자 다 필요 없다고, 혼자서 암 치료받기 힘들 텐데 철학 맞다고 하더랍니다. 제 이름이 연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유세를 부리며 결혼한 이후 내 아들 독차지하고 얼굴도 잘 안 보여주던 며느리가 바라던 바였는가. 연길이가 암 걸렸다는 소리에 대뜸 저를 떠올린 겁니다. 물론 며느리가 아는 연길이 중에 돈 많고 혼자서 암 치료받을 정도로 처량한 신세는 저뿐이겠죠. 그럼 전화로 물어보거나 하지. 아버지 암이라면서요 하고 아들 얼굴이 허옇게 질린 걸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바라기라도 했듯이 들이닥친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 않아 고민을 좀 했죠. 아무튼 갑자기 어지러운 척 소파에 가서 앉았더니 호들갑을 떨면서 물을 가져오는데 65세 호라비인 내가 암 걸렸다는 소리에 갑자기 알뜰살뜰 챙기는 며느리가 하도 얄밉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밤중에 이렇게 행차를 했나 싶어 바람대로 연기하며 장단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 들락거리자 연유를 듣고 아들 보험 수익자를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던 당차고 어떤 면에서는 눈치 안 보는 며느리가 정말로 내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러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아버님, 어쩌자고 그런 병을 숨기셨어요. 암이라면서요. 정확히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장 보러 갔다가 아줌마들이 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요. 보험금 타서 혼자 조리하려고 하신 거예요? 보험 아줌마가 그러던데
아버지 암인데 돌봐줄 사람 없이 혼자 처량하게 있다고. 그러니 돈도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서 얼마나 찔렸는데요. 너한테 대놓고 그러더냐? 아니 누가? 입단속들 하잖고선. 아니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 들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서 이 아버님한테 발길 뚝 끊어서 혼자 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말인 줄 알겠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디가 안 좋으세요? 위에요? 간이에요? 고모나 누나한테도 말 안 했어? 왜 그런 몸으로 라면을 드셔? 괜찮다. 알린다고 나아지냐?